일단 첫 번째로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될 질문은 너는 땡땡땡 해 라고 들었어요. 들었던 피드백에 대해서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no라는 거에서 오골오골님이 마니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마니님이 생각하시기에 입시 만화와 상업 만화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근데 오골오골님이 왜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입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대학에 들어갑니다. 올해 합격생이시군요. 약간 입시 전형이 다른 대학을 준비하면서 스케치북 만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리면서 만화에 재능이 없다는 걸 많이 느꼈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만화가 그리고 싶어서 만화과에 가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만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봐 두려워요. 근데 전 주영님 얘기 너무 동감해요. 노력도 재능이에요. 오골님 스트레스 버텨낼 편한 그림도 자주 그리실 수 있기를. 대학 합격 축하드려요. 이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꼭 여쭤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목표치에 아쉬운 편이셨어요? 아니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잘 가신 편이에요? 그 생각이 유추가 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더 알기 쉽거든요. 맞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고민 중 하나가 재능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실기가 약하다 생각해서 성적으로 많이 넣었는데 제가 붙을 줄 몰랐던 상위 대학을 실기로 붙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글오글님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대학을 갔을 때 만약 이렇게 운으로 잘 간 거면 내가 막상 대학을 갔을 때 너무 못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제 실기 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 70% 정도 내외로 실기가 비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 내외로 이제 성적이 이런 전형들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 70%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실기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해서 붙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글오글님이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주변의 친구들이나 입시를 맡아주시는 선생님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 그래도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라는 게 각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오글오글님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 중에 실기력이 오글오글님이 생각하는 그 학교에 맞는 실기력보다는 부족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붙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으로는 연결이 혹시 잘 안 되세요? 그게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학교마다 원하는 학생 상이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고3들끼리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는 잘 그려. 얘는 우리 반 학원에서 5손가락 안에 꼽혀. 막 그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특이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높게 쳤나 싶기도 해요. 회사는 내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킬 사람을 뽑는 거면 학교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게 내가 가르칠 학생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뽑기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죠. 같이 비유를 치면 화분을 살 건데 이 화분에 새싹이 이렇게 막 자랐어요. 그러면 이 화분을 살려고 봤을 때 얘가 완성된 형태로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식물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식물을 사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완성된 형태라든지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얘가 절대 없어 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친구는 이렇게 잘 키워내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여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 교수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독 선이 가는 그 친구들이 있거든요.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 잘 그리는 애들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다 보면 그림을 딱 한 장만 봐도 이 친구는 굉장히 흡수를 잘하겠다. 피드백을 굉장히 잘 수용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성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이 친구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너무 궁금하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서 이 위에다가 갖은 양념을 쳐도 굉장히 맛깔난 요리가 나오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식물 이제 막 요만하게 자랐는데 여기다가 영양분 이렇게 꽂아주고 하면 너무너무 잘 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을 뽑고 싶을 거라는 거죠. 학생을 뽑을 땐 특히나 지금의 완성형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뽑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나의 장점이 아직 눈에 띄지 않았음. 요 두 가지가 저는 제일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오그로골님이 아직 이제 막 그 상업 만화를 좀 연습을 해볼까 해서 연습을 해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직 입시 그림에서 만화로 완성을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완성해본 만화로도 뭐 피드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입시 만화 외에는 지금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없는 거잖아요. 완성해서 피드백 받아본 경험이. 그러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너무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기대하고 노력했던 것 그 이상으로 어떤 값진 것을 내가 얻어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넘겨야 되는데, 그 운이 어디까지 영역을 미쳤는지는 사실 인간의 영역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 입시생들 보다 보면 어떻게 저 친구가 떨어졌지? 하는 친구가 있고, 저 친구가 붙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사이에서도 말이 심지어 나와요.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분석의 여지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잘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합격을 안 했을 테니까.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는 오골골님이 잘한 게 맞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건 다만 이제 내가 잘한 것 그 이상으로 운이 많이 따라줬구나 라고 여기서 좀 일단락을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골오골님이 잘한 거는 맞다는 거를 일단락을 짚고, 그리고 지금 다른 거보다 저는 제일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그 오골오골님 그 주변에서도 혹시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 혹시 주변에 있어요? 어때요? 뭐 재능이 뭐 있는 게 좋다더라. 나는 이런 거에 재능이 없어. 야, 이 사람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재능에 대해서 많이 하는 친구. 특히나 이 친구는 정말 재능 얘기 많이 한다 하는 친구 한번 3명만 떠올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A는 뭐 대학을 합격을 하고 웹툰 작가를 희망을 해서 뭐 웹툰 수업을 듣는다. 뭐 아니면 뭐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그림의 공부를 쏟는다. 이런 식으로 그 친구들의 한번 면모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을 때 1번, 2번, 3번에 그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목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거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실행. 요게 포인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들의 그림 계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얘기를 주로 안 하기도 하고, 그 친구 스스로도 그림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싫다, 귀찮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에서만 좁은 시야로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목표 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그 목표 지점을 무엇으로 설정을 하느냐도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골오골님이 만화 작가가 되고 싶은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오골오골님은 이미 대학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오골오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애초에 지금 실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데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그 4년만큼 더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변의 친구들만 봤을 때도 어떤 그 한 친구가 좋은 이유가 모두 다 같지 않잖아요. 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예를 들면 굉장히 유쾌한 장점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좀 진중해서 만약에 이 친구가 좋다고 해봐요.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C라는 친구는 늘 좀 평온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친구랑 있으면 큰 감정 기복은 없어요. 뭐 좋은 일 있어도 막 대단히 기뻐해주지 않고 뭐 힘든 일 있어도 대단히 막 슬퍼해주지 않는데 그 평온한 그 감정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A, B, C라는 친구는 절대 이 셋은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A, B, C가 다 똑같은 개성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느낀다면 그거는 내 시야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딱 그런 사람만 뒀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 것도 저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원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유쾌함을 가지고 있지만 유쾌한 동시에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좀 진중한 성격이에요. 근데 약간 가끔 꼰대 같아. 그리고 C라는 친구는 평온한데 늘 함께 같이 있으면 너무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동참해주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모두 이런 식으로 양면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글오글님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간에 늘 장점과 약점이 따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내가 친한 친구가 되고 싶듯이 그 작품이 좋아지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냥 정말 이 장점이 이 단점을 모두 다 커버치는 경우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 작품 너무 좋다. 예를 들면 그림체는 조금 장벽이 좀 있지만 이 얘기 나 이 작가가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작품의 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 만화라고 했을 때 웹툰도 있을 수 있고 출판 만화도 있을 수 있는데 출판이든 웹툰이든 결국은 만화라는 장르는 그림체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그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박자 중에서 오골오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앞으로 연마를 하면 돼요. 4년 동안. 그러면 내 팬이 조금씩 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까지의 그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그걸 조금 더 내면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좀 특이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걸 내면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저 좀 특이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 태도 조절은 안 되는데 투시는 조금 아쉽지만 인체는 좀 잘 그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피드백을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해? 주변의 피드백을 토대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미숙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꼭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될 질문은 너는 땡땡땡해 라고 들었어요. 들었던 피드백에 대해서 뭐뭐 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yes가 있고 no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no라는 거에서 그러면 내가 너는 색채를 좀 너무 쨍하게 써서 좀 가독성이 떨어져.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원래 만화의 스타일은 뭐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누구누구가 있었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은 사실 채도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조합을 잘 맞추면 가독성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가독성은 내가 챙겨야 되겠지만 채도는 일단 보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하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른데 그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뭘 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는 원하는 모습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원하는 모습과 달라서 내가 바꾸고 싶으면 그럼 나 뭘 해야 되지? 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가 뭐뭐 해라고 들었다고 해서 모두의 피드백을 내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 인생 내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만화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상의 만화가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바꿀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연습을 해야 될지 등등등등등등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내용인데 그럼 뭘 할지 하고 실행하면 돼요. 이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재능도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아마도 이 내용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에 대한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 재능을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주변의 자극 때문이거든요. 뭐 SNS를 봤다든지 주변에서 어떤 너는 뭐뭐 해? 라는 어떤 피드백을 들었다든지
그런 피드백을 어디까지 내가 내면화하고 그럼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맞게 어디까지 바꿀 건지는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몫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가슴앓이 하느니 내가 그러면 뭘 원하고 그럼 뭘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고 해보고 그러면 수정해보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재능은 저 멀리 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고민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재능 이런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으면 떠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머리만 불편하고 몸이 안 불편하니까 지금 자꾸 재능이니 뭐니 이렇게 막 이렇게 별로 불필요한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